쿠데타라고 몰아서 지금 지금까지 왔잖아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한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맞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뭐 소상공인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어려워졌습니까? 자영업자가 장사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안 됩니까? 노무현도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소상공인들 어렵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렵죠.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노무현도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망가뜨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한미일 우리는 선진국이 되려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버리면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이 반열비에 올려놓은 후에 그리고 후대 대통령이 또 누가 되더라도 선진국에 모두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1호 세일즈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무기 수출도 하고 케이팝도 하고 했는데 그거를 방송에서 엄청 폄하시키고 반대로 방송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국가의 검찰로만 26년 하면서 저런 정치인들하고는 나는 차원이 틀리다. 저 정치인들은 자기 밥그릇만 먹고 살려고 하니까 뭐 좀 하다가 문제가 되면은 포기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무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면 그동안에 전임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다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 나를 탄핵해도 좋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의료, 그 다음에 노조 활동 없애는 거, 그 다음에 해외에 세일즈 하는 거, 내가 항상 외치는 내가 하겠다. 내치는 국무총리가 하고, 내가 정말 국외에 나가서, 미국에 가서 국빈 대접받으면서, 미국에 가서 영어로 노래도 부르는 거 봤잖아요.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는 것도 봤고, 그때 의회에서 연설하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는 앞에서 기다리다가, 박진 외무부 장관이랑 야 바이든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 의회에서 승인 못 받으면 야 그 쪽팔리면 어떡하냐고 그 홀에서 그냥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방송국이 몰래 이렇게 찍어 보내는 거는 정말 열받는 겁니다. 우리 오유진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743님, 맞죠? 뭔 소리요? 작년 계엄으로 전 국민이 잠 못 자고 불안하고 환율 급등은 뭔가요? 김LS님, 말 잘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 때 1,400원 올라가니까 난리를 쳤습니다. 뭐, 환율이 뭐 1,500원, 2,000원 간다. 주가가 폭락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간다. 난리를 쳤습니다. 방송에서.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똑똑한 신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이재명 대통령 각하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환율이 1,4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은행권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 그래요? 환율이 올라도 뭐 그렇게 지장 없다. 왜? 수출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많이 팔면 돈 버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요. 원유만 단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나라는 폭망합니다. 폭망.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기술력, 일본, 미국에서 다 받아온 기술력입니다. 일본을 버리면 우리는 기술력이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기술력을 배웁니까? 뭘 배워요? 태양광이나 배워야 돼. 태양광. 응? 본인 책임을 부하에게 떠미는 모습도 아닌 것 같고 병원 앞에서 뻗대는 것도 아니지요. 김LS님은 그런 표현이 뉴스에서 나오는 거 저도 봤어요. 뭐 부하 직원을 MBC에서 얘기하잖아요. 부하 직원을 미루고 책임을 부하 직원한테 미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구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변론하는 걸 봤어요.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어디서 그게 부한테 떠미는 겁니까? 그리고 경호원들을 떠미는 거 어디서 봤습니까? 다 방송에서 한 거 듣고 그거 듣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예?
보수 진영에는 꼰대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999니 왜 꼰대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은요, 보수 대한민국이에요. 좌파는 그래도 표현의 자유, 정당의 자유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공산당을 만들어도 자유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그게 자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진보당도 있잖아요. 진보당 진짜 보수당인지 뭐 이름이 진보당인지 진보당 있잖아요. 용해인이 있는 당이 진보당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보당인가? 아,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걸 모릅니다. 대화를 해보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줄 압니다.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다 잘 살게 해줄 것 같고 선진국으로 올려줄 것 같고 자유 대한민국 한미 공조를 통해서 국민 모두 잘 살게 해줄 줄 아는데 천만의 콩떡입니다. 이재명이는 국민이 잘 살든 못 살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왜? 그 본인이 아킬레스건이 한두 개입니까? 5년 지나면은 내가 나가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가서 썩을 바에는 내가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법은 다 바꿔서 내가 죽을 때까지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야, 박찬대 빨리 알아와봐. 뭐야? 그 다음에 누구야? 강영식이야? 그 저기 비서실장한테 야, 내가 평생 권력을 쥐고 있으면 너는 평생 비서실장 할 수 있잖아. 빨리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와. 그 다음에 국회의장 가서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4년 연임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내가 4년 연임제 하면 다 국민들이 난 물러나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유, 그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그냥 4년 연임제 한다고 하시고 온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럼 온 국민이면 나도 들어가는 거네? 아유, 모른 척하고 그냥 온 국민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다시 4년제 연임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야, 아, 맞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요번에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봐봐요. 그 5년 하고 나면 그 죄 기소된 거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감옥에 갈 소지가 뭐 한 90% 이상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누구나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장이 뭐 법을 바꾼다? 법 바꾸는 게 뭐예요?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첫 번째는 대한민국 법에 북한이라는 그 영토를 대한민국 속으로 놓고 우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로 바꿔주겠다 이거야. 그리고 방송에다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하고 같은 나라로서 서로 화합을 하겠다. 절대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구원식이 맘대로 됩니까? 보배천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보배천사님 모셨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기 대신 삼단봉이라는 뉴스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육군 위병소에 경계 근무를 쓰는데 소총 대신 삼단봉 들고 근무를 쓰라고 한 그 상관은 도대체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항명한 별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곽종군이가 시켰습니까? 정말 대통령한테 항명한 사람이 대통령 표창을 받고 진급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항명을 했든 항명을 하지 않았든 대통령 지시에 따랐든 관련된 자들은 똑같은 처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잘 됐든 못 됐든 관련자는 똑같이 취급을 해야지 곽종군이라는 사람은 공익제보를 한다고 해서 연금을 유지시켜주고
군복을 벗기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금강산을 막고 개성을 막았어요. 대한민국 헌법도 더 고쳐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선생님, 우리나라 땅인데 금강산 개성을 막습니까? 금강산에 박광자 여자 죽인 거, 피살된 거 못 봤습니까? 우리 여행객이 북한의 해수욕장에 걸어가고 있는데 북한군이 들이다 쏴서 박왕자 여행자가 피살당한 거는 못 봤습니까? 아니 여행 간 사람을 총으로 쏴주는 나는 죽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에 북한밖에 없어요. 빨갱이밖에. 어느 나라도 여행객한테는 총으로 쏴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간첩 활동하러 왔다고 쏴 죽였다고 발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예? 우리 KHN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개성의 남북 연락관 사무소 폭파시키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단절을 하고 절교를 했어도 우리 연락관 사무소를 폭파시키는 거 봤습니까? 그래놓고 우리가 막았습니까? 아니요. 예? 북한산 정말 말이 안 나와. KIM님 왜 말이 안 나오는지 이해가 갑니까? 예? 야, 참 머리 아팠겠네. 예.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이 모양이니 정말 아니 어떻게 총 대신 예? 총 대신 삼단봉 들고 군대 근무를 하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소설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소설. 남북 통일은 이렇게 해야만 통일이 된다. 자, 지금부터는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 통일은 반드시 휴전협정을 깨고 다시 전쟁 상황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휴전인 상태를 정전인 상태로 바꿔서 교전을 해야만 합니다. 교전을 해서 한쪽이 한쪽을 이겨야만 통일이 되는 겁니다. 절대 정전 상태를 휴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둘이 싸우다가 한쪽이 이기든 한쪽이 지든 해야지 무승부 판정이 나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지금 현재 뭐 스포츠로 본다면 무승부인 상태예요. 결국에는 종전 상태로 가려면 싸워서 이기거나 져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에는 국방력을 어마어마하게 강화해서 북한군이 아예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북한 민심이 들고 일어나서 북한 권력을 쿠데타로 전복을 시키면 우리나라 군대가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의 군부를 와해시켜서 거기에 태극기를 꽂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전 군에 소총 다 버려. 삼단봉 준비해. 전 군은 청기 100기 하나씩 다 징표하라. 그래서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이 전군 사령부에다가 예하부대 몽땅 대대 중대 분대까지 청기 100개를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북한에서 쳐들어옵니다. 탱크 밀고 쳐들어오는데 전군 국군 통수권자가 명한다. 지금부터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전군은 윤석열 대통령 때처럼 소총 들고 나오지 말고 전부 산단봉 들고 백기 투항해라. 그리고 너네들은 꼼짝 마라. 그러면 북한에 있는 군부대 수뇌부들이 군 장악 딱딱하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방송국 접수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김정은이하고 가서 단판을 지겠다. 전쟁은 군인대가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이 하는 거다라고 이재명이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싸움은 군대가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뭘 봐야 됩니까? 정말 뭘 봐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됐어요? 마두로 생포했습니다. 어떻게 생포했습니까? 정치적으로 가서 야 마두로 일로 와. 그래서 너 수갑차 너 잘못했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네수엘라 초전 박살 낸 거 아니에요. 그런 막강한 권력이 있어야 마두로가 생포되는 겁니다. 마두로가. 예? 우리 맨날 베네수엘라 얘기 한두 번 했습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가다가 베네수엘라 꼴 납니다. 그게 뭐예요? 포퓰리즘. 맨날 가난한 자한테 돈 주고, 응? 돈 줘서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안 해. 기업이 운영을 안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력만 왕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마두로 생포하고 베네수엘라를 그냥 초전 박살 냈잖아요. 베네수엘라 국가 비상사태 발생하면 뭐합니까? 네, 거기에 그냥 트럼프가 치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마두로를 상대로 다 암암리에 오케이 미국 들어오시오. 마두로 어디 있는지 다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거에 척결을 했어요. 그래서 마두로를 잡아왔잖아요. 그죠? 마두로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국방력을 약화시키면은 우리 북한 금방 북한한테 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방력이 좋다 그러고 뭐 배가 불러서 뭐 북한군이 우리나라 서울 들어오면 어머 너네들이 이렇게 잘 사네 그래서 걔네들이 투항하고 뭐 정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전쟁은 배가 고파야 이기는 겁니다. 전쟁은 뭐든지 싸움은 배가 고픈 사람이 이기는 법이에요. 홍수환이 봐요. 홍수환이 그 외국에 가서 그 7.8km 짝같이 해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배가 불렀어 봐. 내가 돈이 집에 10억이 있는데 내가 한 대 맞고 뭐하냐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그만큼 배가 고파야 전쟁에도 이기는 겁니다. 예?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지는 소나무님이 뭐 가봤나 거기를 전혀 다른 개념이 뭐예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나무님은 거기하고 우리하고 틀린지 안 틀린지 소나무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늘 얘기하기를 우리 이 대한민국 이렇게 가다가는 베네수엘라 꼴 납니다. 베네수엘라가 잘 나가는 나라입니까?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권력이 너무 막강해지는 나라 아니에요. 백성은 못 살고 권력은 잘 사는 것. 그 세부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잘 알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는 권력은 세고 서민은 어렵고 그게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도 봐봐요. 이란 화폐가 똥값이 됐어요. 근데 이란의 권력은 얼마나 셉니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뭡니까?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욕하면 3년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3년을 이야 이런 나라 따라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런 나라 따라가게 하는 게 권력자들이거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술 먹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는데 술병을 갖다 놓고 술 먹으면서 회의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술 먹는 사람들은 각성하셔야 돼요. 저녁에 술 먹고 그 다음날 숙취에 출근한 사람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술을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런 사람 한둘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아이고 술이 웬수야. 저는 술을 먹지 않아요. 저는 술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지만 술 먹는 사람은 저녁에 회식하고 만취해서 조금 오버하면 그 다음날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게 술주정뱅입니까? 그게 술 먹고 국무회의했고 술 먹고 업무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술병을 갖다 놓고 업무를 받냐 이거지. 그래놓고 술주정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받는 거예요. 정말. 아우 우리 자전거님 오래간만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남줍니다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멸공을 외치면서 저 좌파들의 정권을 호시탐탐 잘못된 거 있으면 비판하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방송이 아닌 채팅으로 하는데 이렇게 멤버십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저는 경조사가 없는 한 매일 여러분들하고 8시 반에 나타나겠습니다. 저는 그냥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보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자유의 나라고. 근데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여기 뭐 저한테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한 번이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맨날 민주공화국이나 얘기하고, 예? 대한민국이 왜 북한에 해바라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북한에 무슨, 예? 무슨 뭐 죄가 있습니까? 북한. 이제 시대도 지났잖아요. 아니, 20대, 30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북한한테 우리가 뭘 해줘야 됩니까? 우리 북한하고 뭘 교류를 해야 됩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그 과거에 있었던 거 보세요. 서해, 예? 우리 국민을 화염 방사기로 통사를 했대잖아요. 그 다음에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탄을 넣어갖고 폭발을 시키질 않나, 철탑을 다 붕괴를 시키지 않나, 휴전선 남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응? 넘어왔는데 그래도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군대는 살아있는 게 경고 사격을 막 했잖아요. 경고 사격하고 경고 방송하고 실제로 했어요. 왜? 아직까지 군 훈령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법을 또 바꾼데 이제는 전방에서 어지간하면 경고 사격을 하지 마라. 상황에 따라서 경고 사격이 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보고하고 상부에 확인하고 그때 해라. 아니, 북한은 총질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네. 아우, 우리 아이구 의원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성을 먹으니까 폭파하죠. 아, 개성을 먹어서 폭파해요? 야, 우리가 왜 개성을 먹었어요? 왜? 왜 우리가 개성을 먹었어요? 뭘 먹어? 그러니까 우리 김영일님 맞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시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 머릿속에 베네수엘라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베네수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세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내란. 그리고 저들끼리는 강선우라는 여자는 야, 돈 1억 받아 먹으려고 1억을 주는데 덥석 받아놓고 아우 대표님 원내대표님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려고 이러는 게 아니었는데 왜 1억을 내가 받아갖고 한 번만 봐주세요. 난 또 봐주는 게 뭐들 봐주나 했더니 단수공천을 봐달래. 단수공천을. 야, 그런 사람들을 믿고 장관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고 그런 사람 얘기를 듣고 김병기는 목을 뻣뻣이 들고 있고 그런 사람 위에 정청 내리는 사람이 앉아 있고 그런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바로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선거 응? 후보 추천하는데 돈 받고 해주는 이런 파렴치한 진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탈당하니까 바로 제명해버렸어. 탈당하면 답니까? 탈당하고 제명하면 답니까? 그런 사람은 즉시 압수수색해서 즉시 구속해야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맞잖아요. 네? 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진짜 너무 하는 것 같아. 김병기 원내대표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죠, 이제. 예. 김병기 탄원서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김병기가 동작구의 관악구의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그 반대 후보의 주변에서 탄원서를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보낸 글씨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한테 탄원서를 보냈는데 김병기가 그때부터 영 구리더라고. 그 마누라가 뭐 법카를 쓰고 뭐 돈을 3천만 원 받았네. 야, 그러면서도 원내대표까지 한 거 보면 권력이 좋긴 좋은가 봐. 근데 왜 이번엔 내쳤는지 모르겠어. 왜 요번에는 끝내 내쳤는지 예? 강선우 1억 얘기 나오고 나서 관악구 동작에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반대에 있는 그 사람이 탄원서를
이재명 대표한테 보낸 게 언론에 나와 있어요. 글로 진짜 손편지 쓴 거를 봤어요. 야, 그걸 이재명 대표가 안 봤나 봐. 근데 그게 또 팩트로 나오고 있잖아요. 팩트로. 정말 아니 진짜 우리 진짜 리치님 진짜 그게 맞나요? 어떻게 군인 그게 뭐예요? 여의도 국회에 군대가 소총 들고 왔다고 쌩 난리를 친 거하고 생각을 잘 해보면, 아, 군인은 소총도 들고 가면 안 되나? 안기령 같은 그런 여자가 청와대 근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기령이 알죠? 소총 들고 다 이거나 하는 그 여자가 지금 청와대 근무하고 있어요. 오로지 북한 김정은 동지 만세하는 사람은 다 청와대가 있어. 정말 정말 청와대가 좌파 정말 고정간첩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단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 그 좌파 정말 북한 추종하는 세력들 국회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박선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정부에서 그런 사람은 또 한 자리 주지도 않아. 뭐 장관 같은 것도 안 줘.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여울모님 말씀처럼 이해운도 제명했던데 이해운은 국민의힘에서 제명했죠. 국민의힘에서 이해훈은 국민의힘에서 제명했습니다. 이해훈은 예? 아주 못된 여자가 이해 여자 아니에요. 이게 또 속보로 떴어요. 예? 예, 소나무님 이해운 영종도 땅 투기의 의혹이 있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다 좌파의 권력자가 됩니다. 사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정부 요직에 가려고 행정고시 5급 봐서 4급, 3급, 2급 열심히 한 사람, 그리고 또 훌륭한 사람들은 사법고시나 뭐 법 공부해서 검사도 되고 또 열심히 의사도 되고 열심히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야,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딸랑딸랑거리는 그래 너 이거 시켜 안기령 일로 와 안기령 너 잘했다 너 뭐 소총 들고 뭐 쇼했 때문에 화장은 좀 했니? 입술은 왜 이렇게 빨갰냐 겁에 질려서 빨개졌구나 그래 너 청와대 와서 근무해라 정말 이게 나랍니까? 강선우 아이고 강선우 이뻐 강선우 응? 강선우 이뻐 강선우가 뭐라는 줄 아세요? 병원 의사 수 늘린다고 난리를 칠 때 병원 무슨 그 위원장한테 전공의 위원장인가요? 그 대표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나 미친년이라고 얘기했죠? 예, 내가 했습니다. 왜 미친년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근데 그 여자가 강선우였어. 그러니까 그 강선우 여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난 그 여자 보고 당신이 난 와, 난 그 여자 보고 참 웃겼어요. 내가 이거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는데 찾아볼게. 진짜. 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안녕하세요. 네. 미친 녀석.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게 강조 해주세요. 예, 빨리 좀 답변해달라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나. 한국인?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네.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미친 여자. 강선우가 나 왜 나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맞네, 미친 여자. 아니 1억 받아먹고 시침이 딱 되고
우리 강선우 훌륭하니까 장관 시켜줄게. 그래서 좋아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사퇴했잖아요. 본인이 사퇴한다는 게 얼마나 진짜 큰 결단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야, 너 안 돼. 너 나와. 경기병 총기대 말고 3단봉 근무명령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군대를 수도방위사령부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참참님도 계시고, 나님도 계시는데, 우리 여울목님도 수도방위사령부 나오셨나요? 제가 군대 생활을 서울에서 근무를 했어요. 어찌해서 군인을 총기를 떼지 않고 근무를 쓰라고 합니까? 뭐 무장 해제하고 참, 말도 안 나옵니다. 예? 말도 안 나와요. 아니 군인을 무장 해제하고 삼단봉으로 군대를 지키라는 게 정말 이거는 아무리 이건 진짜 생각을 달리하고 달리해도 진짜 이건 좌파한테 물어봐도 진짜 극좌한테 물어봐도 야 군인이 소총 안 들고 경계근무 쓰는 게 맞냐? 아니면 삼단봉으로 경계근무 쓰는 게 맞냐? 삼단봉으로 경계근무 쓰는 게 맞다고 하는 일반 국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볼기짝을 때려줘야 돼요. 왜?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아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군인이 소총을 버리고 상대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정말 어,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변해가는 게 왜 변해가냐면 항명한 사람이 진급을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정말 군대도 그렇고 이 나라든 우리나라든 뭐 어느 나라든 엘리트가 있습니다. 엘리트. 정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하는 기억이 있어요. 몇몇이 한두 명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다. 한 명이 기술 개발을 하거나 한 명이 무엇을 개발하면 그 부가가치로 수만 명이 먹고 살고 수백만 명이 먹고 산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이 군대를 이런 상병 제대한 사람이 별 4개 위에서 국가의 국방을 논한다는 얘기는 병원의 간호사가 의사 위에서 의사를 지시하는 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에 동조하신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의사를 간호사가 거느리고 지시하는 거에 동참하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 상병 출신이 별 4개를 거느립니까? 뭐 경험이 많아서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대법원도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26명을 검사 출신, 법관 출신, 판사 출신이 아니라 사회에 덕망이 높고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런 훌륭한 사람을 추천해서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이러면 누가 됩니까? 김어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어준이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어준 대법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야, 김어준 대법관 해도 돼. 아니, 정청래는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나왔는데 산업공학과 하면 안전관리자 해야 돼요. 안전관리자 뭐예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따가지고 건설 현장에 산업 현장에 안전관리 해가지고 중대재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지 않지. 그렇잖아요. 네? 나라도 대통령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똑똑해서 내가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나파수 역할만 하고 저는 제 위치에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그런 나파수 역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제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엘리트인데 내가 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혹시 네가 잘났으면 네가 해라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이재명 밑으로 그 따까리들은 전부 개털이요. 그러니까 요직을 올리는 것도 어렵고, 예? 정말 열받습니다. 열받아. 우리 여울목님, 불행히도 방위 출신, 아니, 뭐, 방위가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방위 출신이 나쁜 게 아니라, 상병 출신, 창병으로 저 동해안 전방 동해 그 철제 근무는요, 소총 들고, 실제 실탄 들고 경계 근무 쓰잖아요. 저기 삼척 동해 그런 데는 방위병이 총기 들고 근무를 해요, 실제로. 예? 우리 여울목님 맞나요? 실제로. 병역 면제나 방위병이라 해도 실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간호사가 실력이 있으면 수술할 수 있고, 간호사가 다 할 수 있어. 그럼 의사 할 수 있나? 간호사가? 간호사가 의사 할 수 있어요, 마음님? 할 수 있냐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럼 나도 다 할 수 있으면 되나? 무슨 실력이 되는 기준이 뭐예요? 실력이 되는 기준이 뭐예요? 국회의원 몇 번 했다고? 국회의원들은요, 돈만 갖다 주고 정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멀리 했던 게, 야, 정치인들은 지 밥벌이 하려고 저 당량만 논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저러다가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 자기 편만 데리고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정치꾼을 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도 시키고 국민의힘의 대표도 밀어줬다가 뒤통수 맞고 요 모양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너무 믿는 게 탈이다. 정말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께서 3일 됐는데 소총 대신 삼단봉 들고 군대 경계 근무를 서도 되는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세요. 물어봐가지고, 아니, 어때? 뭐, 우리 북한하고, 휴전 중이 아니고 종전 중 같은 건데, 우리 그냥, 저 전방에 다 소총 다 빼고 삼단봉으로 근무하지 뭐. 그래갖고 소총에 머리 한 방 맞으면, 아유, 머리 아파, 그러나? 지금 우리 뭐 딱 총싸움 하고 있는 줄 아나 봐요, 다. 네? 우리 북한하고 딱 총싸움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전쟁 중에 아직까지도 전쟁이 나면요. 우리나라 군인은 주한 미군 유엔 사령부에서 진두지휘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노무현이 뭐라 했어요? 대한민국 국방은 뭐 했습니까? 군 작전, 응? 작전권도 못 갖고 온 거들먹거리는 참의장, 장관 그런 사람 뭐 합니까?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도 못 갖고 온 나라 이게 맞습니까? 우리나라요. 미군 가고 미군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이 국민들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도망에 대해서 전쟁이 나면 도망가려고 하는 그 포지션, 제가 전쟁 소설 쓰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경부 고속도로 한남동부터 판교, 분당, 수원, 화성, 동탄, 오산 그쪽으로 고속도로 옆에 무지무지 땅값이 오르고 그 주변에 엄청 부자들이 살잖아요. 분당, 판교, 한남동으로 해서 고속도로 주변에. 그게 왜 그래요? 전쟁이 나면 첫 번째 가진 자들은 비행기 타고 도망갈 거고, 그나마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정보 빠른 사람은 차 끌고 튀으려고 고속도로 주변에서 사는 거예요. 다. 그런 이유가 전쟁 시나리오에 다 있는 겁니다. 전쟁 시나리오에는 뭐가 있냐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 아유, 천군님 맞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미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도망간다고. 우리나라는요, 고속도로 옆에 사는 이유가 전쟁 나면 튀려고 그러는 겁니다. 튀려고.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천군님 반말하면 바로 깝니다. 천군님 반말하면 바로 퇴출시킬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아파트 많이 있죠, 아파트. 전쟁 나면요,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전력하고 수도만 딱 아웃시키면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60층에서 아이고 나는 60층이니까 총알이 안 날라와? 60층에 전기만 딱 끊기면 못 살아요.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요. 치명적인 게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다 도망가야 돼요. 근데 말로는 전쟁 나면 난 안 도망갈 거야. 다 북으로 가라 그래. 안 도망갈 사람들은. 근데 전쟁이 나는 것을 대비해서 아파트 주변에 단독주택을 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 옆에는 반드시 저층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3층, 뭐 5층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필지에 3층짜리 건물을 져놓고, 거기도 분양을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파트 상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에 달린 뭐 상가, 뭐 구멍가게 몇 개, 미용실이랑 뭐, 응? 세탁소랑 그런 거 슈퍼 만들어 놓은 그 상가 말고,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저층으로 3층짜리 이런 그 주택을 짓게 돼 있어요. 법으로. 법으로.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이 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수도가 안 나오면 바로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럼 다 내려와서 그 저층부에 있는 단독 필지에 있는 집에서 분산해서 생활하고 또 피난을 가거나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안 되는 말씀 하시는데 속은 답답하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전국을 쉽게 갈 수 있어서 판교가 비싼 겁니다. 아,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일산은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경기도 일산은 전쟁 나면 수도 도시 전쟁 대비 만들어 놓은 도시라고 옛날에 그거 못 들었습니까? 그거 못 들었어요? 첨단 강군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과 우리 국민을 더 이상 폄훼하지 마. 아휴, 우리 천군님은 참 첨단 강군 대한민국 얘기하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자,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첨단 서버, 첨단 시스템, 첨단 장비, 첨단 인력, 첨단 사람, 아주 그냥 엘리트,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서버를 관리하고 있어서 절대 선관위에 있는 서버에는 해커도 들어올 수 없고, 마스터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거 만든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주 첨단입니다. 부정투표 할 수 없습니다. 해서 뉴스도 안 나와. 근데 쿠팡에는 3천만 명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뭐 댐 속으로 뭐 하천으로 떨어지거나 뭐 노트북 하나로 다 관리했다는데 도대체 첨단 장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뭐 대포 하나 만들면 뭐 북한에 뭐 김정은 집무실을 뭐 5m를 뚫고 들어간다는 도 그건 선전 전략이고요. 선전 선동이고 첨단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첨단 장비가 에?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네. 진짜. 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는 거예요. 에? 아니 무슨 첨단 강군, 첨단 장군이 대군이요. 에? 대통령한테 항명한 사람이 진급하는 세상에서 이야 진짜 에? 그러니 쿠팡에서 그 기밀이 누설되고 하여튼 기밀 누설이 엄청 되잖아요. 뭐 은행에서도 뭐 누출이 되고 무슨 관공서에서도 누출이 된다는데 왜 선관위만 첨단 장비래? 첨단 장비. 선관위는 부정 투표가 안 되는 겁니까? 야, 정말 열받는 거예요. 네? 아,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잠시 귤을 먹는 타임을 갖겠습니다. 어우, 벌써 1시간 넘었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가네. 진짜 선관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첨단이라고 얘기해서 다 첨단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의 방법이잖아요. 첨단 장비, 첨단 헬기, 뭐, 첨단
그런 표현으로 진짜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국가장관을 믿어보세요. 첨단, 둘 다 첨단 장비고요. 구조는 달라요. 알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뭐 최초, 첨단, 뭐 가장 최고라고 하는 표현들은 사실 그게 상술이잖아요. 상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선전할 때는 뭐 최고,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첨단 장비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판매 전략이고 영업 전략이고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적한테 위압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 첨단 장비가 어디 있고 첨단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술이지. 예? 내가 화가 납니다. 화가. 아 오늘 토요일이니까 음. 아 슬라바님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것을 쿠팡이라고 보고 있고 아니 쿠팡은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쿠팡도 내부적으로 엄청 엄격하게 있고 각 기업체마다 그 전산 장비들이 엄청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최첨단이라고 다들 그래요. 삼성의 자료는 어떻게 해서 빼갖고 중국에 갖다 팔아먹습니까? 그 사람들 징용 때렸잖아요. 반도체 장비 기술을 삼성에서 그 락 걸어놓고 그냥 기밀로 해놓고 했는데도 빼가잖아요. 예? 선관위? 아니 선관위 한 번도 뭐 들먹거리지도 못했어. 선관위 만든 업체가 어디예요, 도대체? 선관위 그 프로그램 만든 업체도 공개 안 하고, 그 만든 업체가 신뢰가 가는 업체인지, 그 공개도 안 하고, 그냥 어떤, 그냥 소규모 업체가 그 서버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 주인공의 마스터가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개발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관위 서버 장비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게 선관위에 있는 집계하는 그 집계 결과는 그 서버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에 개표만 하는 거잖아요. 개표에 당락만 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논리란 말이에요. 선관위 서버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 첨단 장비요, 뭐 어렵게 뭐 거기서 뭐 수학을 꺼내, 뭐 수치를 꺼내. 집계만 하는 거거든. 전국에서 망해서 들어오는 거 합산해서 누가 뭐 몇 표다, 누가 몇 표다. 어떻게 보면 아주 초등학교 수준의 선관위 서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단 전국에서 자료를 모집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할 것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그런 회사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버보다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그 어쩌다 한 번씩 써먹는 그 시스템이 있죠. 그거는 정말 치졸하게 단순할 수도 있어요. 왜? 평소엔 안 써먹을 거 아니에요. 선거 개표, 개표 결과만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야, 한번 들어가 봐. 그러면 거기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첨단 장비에 무슨 해커가 들어오냐, 어떻게 서버에 마스터가 들어오냐, 그거 들어오면 범죄 행위다. 말이, 말이 그 행위를 하면 범죄 행위다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들어가면요, 그 서버에 들어가면 죄 받고 구속됩니다. 아니, 구속 안 되고 그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들어갈 수가 아예 없습니다가 아니라 들어가서 마스터가 들어가서 조작을 하면 구속됩니다. 아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렇잖아요. 서버는 외부에서 왜 못 들어갑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뉴스에 나오는 비트코인은 북한이 어떻게 해서 찾아갔다는 겁니까? 도대체. 꼭 어떻게 얘기 좀 해보세요. 아, 우리 보배 첨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영일님 말씀처럼 이제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엄청 그다음에 첨단 장비 하면 야 이게 첨단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은 예,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알고 제 얘기는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북한 해커가 우리 농협에도 침투했다. 여러분 나오냐? 농협에 해커가 침투해서 농협 전산망이 망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외부의 침입이 쉬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얘기지. 그 속에 들어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몰라요. 비트코인 같은 지갑 주소와 야후포 주소만 알아내면 누구든지 빼나갈 수 있습니다. 슬라바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빼갈 것 같으면 내가라도 빼가겠네. 아유, 말같지도. 왜? 국민은행에 이재용이 통장에 있는 100억만 슬라비님 통장으로 이체 좀 하지 그래요. 그거 못하겠어요? 아니, 하면 되지. 한 100억씩 이체하면 되잖아. 저 트럼프의 통장에 있는 돈, 아니, 나한테 한 100억만 이체하면 되잖아요. 그 이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체를 하려고 엔터를 치면 누군가가 딱 접속이 보안이 들어와서 그 사람도 엔터를 쳐줘갖고 2중, 3중 그런 락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하룻밤에 자그마치 3시간 동안 팍 움직이는 그 속에 마스터가 들어가서 조작을 한다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조작도 뭐 수치 계산입니까? 주소를 찾아냅니까? 그냥 10명, 20명 엔터, 엔터, 엔터 치는 정말 숫자 더하기 빼기밖에 없는 그 서버를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첨단 운운하면서 그거 조사 한번 안 하냐 이거지. 예? 이해가 가나요? 비님은 제가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슬라바님은 제가 탈퇴를 시키겠습니다. 탈퇴를. 슬라바님의 생각은 자기는 똑똑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자기는 똑똑한데 너는 똑똑하지 않은 놈이 왜 나서냐. 그런 표현, 그런 뉘앙스야. 슬라바님은 무엇을 그렇게 잘하는지 궁금해. 예?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선관위에 있는 그 서버가 뭐 첨단입니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국민 보는 데서 아니 개표 한번 하면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붙은 거 제가 한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습 삼아서. 예? 지난 3년권 지금 한번 개표하면 되잖아요. 그 뭐 밀봉해서 못 보게 하는 겁니까? 아마 그 법으로 그렇게 돼 있을걸요? 아예 투표 결과는 한번 대통령이 되면 개봉할 수 없다. 그러면 눈을 부릅쓰고라도 부정 투표를 할 수밖에 없지. 부정 선거가 되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죠? 사실 저는 그 선관위에서 있는 그 서버와 쿠팡에서 쓰는 서버 둘 중에 어느 게 더 정말 정교하게 관리가 됐냐 하면 저는 쿠팡이라고 봐요, 사실. 근데 쿠팡에서 만든 거기 그 자료가 어느 개인의 노트북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에 참
거기는 뭐 허수아비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선관위는 뭐 최첨단 뭐 개털이지 뭐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9시 40분인데 오늘도 10시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10시까지. 아, 고맙습니다. 우리 첨단과 보안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렇죠. 뭐 두 가지 개념이고 뭐 다 좋은데 그 자료 데이터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첨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반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여러 천군님 또는 님이 남의 의견도 일정 부분은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 사람 의견도 싫고 저 사람 의견도 싫어서 다 쳐내고 잘라내서 듣고 싶은 내용만 듣게 되면 귀가 다치고 편협된 의견만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59살인데 제가 그 사리 판단 못 하겠습니까? 제가 상대방이 그런 표현 쓴다고 밀어내고 그런 표현 안 쓴다고 안 밀어내는 거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를 보고 탈퇴를 시키는 겁니다. 아, 이분의 사상이 어떤 건지. 천구님 저한테 엄청 예, 핍박했잖아요. 근데 반말을 안 하니까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반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어지간하면 탈퇴 안 시켜요. 저는 그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 예? 그러면 되잖아요. 응?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해도 되잖아요. 다른 나라로.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혜택은 다 부리면서 좌파, 종북, 주사파만 추종하는 사람들은 난 싫다 이거야. 군대에다가 소총 대신 상담봉으로 근무 수련한 사람이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천하는데 나는 1억 받아놓고 그 돈 장사하는 사람들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종도에 땅 사가지고 투기한 사람을 장관 시켜주고 부총리 시켜주는 사람 싫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물이 흐려지는 겁니다.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 뭐 새길로 빠지는 이야기도 있고 뭐 하지만 중심은 우리 모두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은 1948년도 이승만 정권이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75년 역사가 흘러가면서 저 사람 대통령에서 흘러왔는데 지금 대통령은 아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뭐 5년이 짧네 아니 3개월 근무하고 5년이 짧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5년 해먹고 5년 후에 4년 연임제도 해먹어야지. 아유 나는 뭐 선관위 내가 꽉 잡고 있는데 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대통령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를? 그래서 저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 저는 우리 에, 자유 대한민국 군인들 월급도 못 준단다. 제명이 재정 파탄 민주국가. 기쁨. 이재명 6개월도 너무 길어. 근데 이 양반 뭐 3개월 근무하고 뭐 5년이 짧다는 또 그 얘기하고 요즘은 네, 조 세종대왕께서 성군으로 추앙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반대편을 귀를 기울이고 정적의 의견을 경청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천군님 말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반대편의 의견도 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 반대편의 의견까지 듣고 안 듣고를 저한테 평가한다고 하면 좀 과장된 거고 저는 그냥 일개 개인의 채팅하는 과정에 저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소통하는 거지 제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뭐 반대편을 뭐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싫은데 아니 내가 싫은 사람을 굳이 여기서 뭐 좋아라 할 이유가 뭐 있나요? 나한테 도움을 줬어, 뭘 줬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남줍니다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아이, 그럼 나하고 정치 성향이 틀리니까 난 나가야지. 이러면서 뭐 김어준 방송에 가서 땅땅하고 뭐, 그 있잖아요. 뭐, 매불쇼인가 거기 가서 좋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이, 강선우 돈 1억 받을 수도 있지. 너네는 더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끼리니까 모른 척 하자. 그런 사람들 싫다 이거야, 저는. 오로지 뇌물을 받았다거나 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야 되고, 실제로 뇌물을 받았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권성동, 뇌물을 진짜 받아놓고 울면서 한번 봐달라고 얘기한 강선우, 누가 진실입니까? 누가 진심이고, 권성동이가 1억을 받았다고 감옥에 팍 집어넣는데 나 안 받았대. 근데 강선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걸 받았는데 어떻게 해? 이거 받은 거 한 번만 봐주세요. 나 이게 봐주세요. 뭐요? 단수 공천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요? 김현인가? 아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구님도 잘 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 본인이 받은 것은 봐주고 받지 않았다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천구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세요. 강혜정이라는 여자, 누구야? 강선우라는 여자가 1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1억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서 단수 공천 시켜준 여자를 구속을 시켜야 됩니까? 나는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거짓입니다라고 얘기한 권성동을 구속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까? 본인이 돈 받았다고 봐주세요 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응? 야, 정말. 방장님, 전 싸우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 아시고 말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하시는 건 잘못된 지식이라고 말을. 지금 잘못된 지식이라는 말이 뭐죠? 잘못된 지식이라는 말이 뭐죠? 영일님은 전 서버 쪽으로 대기업으로 스카웃 받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 서버가 선관위에 있는 서버는 정말 대한민국의 아주 특별한 한 개밖에 없는 정말 별도의 서버입니까? 그리고 그 서버는 누가 관리해주는 서버입니까? 선관위에 인터넷 서버 관리해주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마스터가 있을 거라고요. 고장이 나면 뭐 기판도 갈 수 있고, 고장 나면 프로그램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복구도 할 수도 있고, 포맷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업체가 어딘지, 저 진짜, 응? 아까 여기 얘기하신 분처럼 진짜 신뢰가 되는 서버 관리 업체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그 뭐 삼성의 서버보다 더 좋은 서버인지도 궁금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야, 이 삼성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더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는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사를 해서 불법이 드러나면 처벌을 해야죠. 근데 수사도 안 하잖아. 권성동이는 안 받았다는데 구속을 시켰고요. 강선우는 받아서 뭐 한번 봐주셔서 단수 공천도 했잖아요. 누구예요? 김현인가? 김현이죠? 그 여자. 한 개가 아니라 수백 대가 한 대로 움직이고 관리 주체는 외부 업체나 마스터는 선관위 공무원이겠죠. 근데 관리 작업을 안에 들어와서만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 마스터는 그거를 기판을 빼내거나 고장이 나거나 AS를 할 때 그 업체의 진짜 마스터, 그 마스터는 어디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회사에도 이런 서버를 운영해요. 서버 아무도 못 들어와. 단계가 5단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뭐 지문 인식을 해도 손 지문 인식을 하면 5단계는 어설프게 해도 다 돼. 통과가 돼. 근데 1단계로 하면 여기에 상처가 하나 생겨도 1단계가 안 돼.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선관위의 그 서버를 위탁해서 돈 받고 관리해주는 업체의 마스터가 더 훌륭한 거지, 선관위의 직원이 마스터 키 받아가지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아니, 대기업에 전 직원 다 들어가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마스터 말고, 그런 운영자 말고,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손볼 수 있는 마스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기능은요, 누군가가 넣어주면 다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누가 넣어주면 다 돼. 집에서도 락을 풀어주고, 권한 설정을 뭐 5단계에서 1단계 넣어주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관리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히스토리가 남고 제출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로깅이 되고 일반적 회사는 소규모 서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기록에 남죠. 저도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근데 내가 갖는 권한, 내 위에 있는 사람의 갖는 권한, 또 그 위에 있는 권한이 다 틀려요? 보이는 게? 제가 그거 묻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이 뭐 해킹이 들어오거나 해서 파손이 되면, 그거를 새로운 기기로 해서 포맷을 시켜서 새로 깔아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을 갖는 정말 전문가인 외부, 이걸 개발한 업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개발한 사람과 회사에서 운영하는 최고의 그룹하고는 격이 틀리다 이거예요. 격이. 왜? 진짜 개발한 사람은 다 알 거 아니야. 다. 예? 근데 그런 서버를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습니다. 김경. 맞아요. 김경. 고맙습니다. 우리 반갑고요. 천구님 아직도 부정선거 명령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라니요. 정말 한심한. 아, 표현을 천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열받고 자문을 해요. 봐봐요.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선거 망령. 깨어나지 못하고 허우대다. 한심하다. 그 얘기가 뭐예요?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저분은 부정선거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집요하게 있네. 그렇다면 선관위는 어떤 시스템으로 그 전국에 있는 그 투표권을 공개를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방송과 연관을 어떻게 하는지, KBS에서는 1번이 1등이라고 그러는데 MBC에서는 왜 2번이 1등이라고 나오는지, 또 어느 시점에서는 1번이 확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왜 2번이 내려가는지, 방송국마다 틀리는 이유는 뭔지, 그 서버는 누가 어떻게 전송하는지, 그런 거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요? 천군님? 그렇잖아요. 그냥, 그냥, 아니야. 얘네들이 하는 건 다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마술사 앞에서, 마술사 앞에서 아무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는들, 마술사는 감쪽같이 속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이는 기술보다 더 짜릿한 기술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예? 그렇잖아요. 집계 서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애초에 투표용지 개봉을 공개하고 거기서 각된 수를 가지고 폐쇄망까지 오프라인으로 집계해서 올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 잘하셨어요. 말 잘하셨는데 그 투표용지에 1번, 2번을 계산하고 확신하는 그 참관인 보는 데서 다 하는 거, 그거 못 속여요. 저는 그거 속였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인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는 그 사람들은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중앙선관위로 다 보내는 겁니다. 1번이 100표, 2번이 200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부정을 할 수 없어요. 완벽해요. 근데 산도둑놈이 중간에 놨다. 저기 추풍령 언덕길에 인터넷선 하나 딱 끌어다 놓고 거기다 모니터 하나,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우 저 부산에서 2번이 막 올라오네. 어우 야 2번을 한 명을 죽여. 야 그리고 1번 한 명 집어넣어. 그리고 서울로 보내요. 그리고 광주에서 올라오는데
1번이 60마리가 올라와, 60%가 올라와, 2번은 30%밖에 안 올라와. 야, 더 올려. 야, 2번 30%, 60%, 70% 올려서 2번은 20% 줄여. 그래갖고 올려. 그럼 그 중간 상위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중간 해커가 있다면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지. 중간 해커는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소를 팔려고 올라왔는데 소 파는데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소를 끌고 3박 4일 동안 와서 서울 마장동에서 소를 팔어. 근데 저 양평에 가면 그 비고개라고 있어요. 거기에 순두둑이 기다리고 있어. 황소 큰 거를 끌고 왔는데 귓방맹이 한 대 때리고 황소 새끼만 줘. 야, 너만 이거 끌고 가. 그러면 황소 큰 거는 산투독이 다 챙겨가고 황소 새끼 끌고 서울에 올라가는 거예요. 황소는 왔어, 서울에. 근데 어미가 온 게 아니고 새끼가 왔어. 그 중간 그런 놈들을 찾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겠지. 천군님은 이해가 갈 것 같으면. 응? 아, 우리 최혜경님 멸공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이제 3분 남았습니다. 3분. 제가 이제 10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하이제킹 가능하겠죠. 근데 선관위 인터넷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용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선은 아무나 통신할 수 없고, 오직 장비 2대만 통신할 수 있는 선인데,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된 형태인데, 중간에 하이제킹 안 되는 구제. 미안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에 SK통신 있고요. LG통신 있고 뭐 다 있어요. 대한민국의 통신선은요. 한국통신선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통신선밖에 없었어요. 근데 SK도 있고 LG도 있고 뭐 여러 통신이 같이 써요. 뭘로? 한국통신선을 같이 씁니다. 거기에서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들은 SK통신선 따로 있나요? 없어요. 한국통신 라인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전산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면 별도의 선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선관위 투표용만 따로 딱 세팅해갖고 선 깔아놓고 그걸로만 들어가서 하는 줄 아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절대 아니요. 광 케이블 안에 수백 개의 코어가 존재하죠. 요즘은 광 케이블로 해서 첨단, 그걸 이제 첨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요만한 선에 수많은, 우린 옛날에 전기선, 전화선 두 가닥으로 갔는데 지금은 광 케이블 해갖고 얇은 선, 요런 새끼선 하나 갖고 수만 명이 정보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단점은 뭐예요? 이게 잘리면 수만 명이 또 못 쓰잖아요. 그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통신 라인은 한국 통신을 갖고 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전용선은 물리적인 선이라 중간에 분리가 안 되니까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은 가만히 있으면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재지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분리시키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전기 자동차 생산하면서 이 차는 절대 불이 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대도 불이 나지 않는 전기 자동차 선전하면서 파는데 불은 왜 나는 거예요, 도대체? 네? 불이 왜 나?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고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선거만큼은 한 번 더 검증하는 단계가 없으니까 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전기 자동차 만들면서 배터리 불난다는 거 예고 있습니까? 어디 설명서에도 없어요. 불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없어요. 근데 왜 불이 납니까? 네. 아, 진짜 맞아요. 지금 군인들 월급을 못 주는 게 진짜인가요? 진짜. 네. 대기업 전문가라고 하시잖아요.
대기업 전문가는 그 표현, 대기업이면 다 전문가입니까? 나는 절대 대기업 전문가 안 믿어요. 내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천구님, 우리, 제가 천구님을 위해서 하나 보여줄게요. 제가 이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저는 아이폰을, 아이폰 4부터 대한민국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던 2010년도부터 약 15년을 아이폰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송에 한번 뭐 관심 있게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어플 있죠, 어플. 이 어플이 대한민국의 벤처기업, 아주 중소기업의 5명이서 개발한 어플이랍니다, 이게. 그 어플 만든 개발자가 TV에 나와서 다큐멘터리로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이 어플을 그때 무슨 뭐 스마트폰 나온다 해서 어플을 만들었는데 이 어플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스마트폰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가서 어플을 광고하고 어플을 선전해서 이 어플을 좀 판매해 주십시오. 어플을 좀 인수해서 우리하고 협력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삼성의 그 기술개발팀에서 한다는 말. 야, 당신들 몇 명이 근무했어? 예, 5명이 근무했는데요. 야, 우린 기술개발팀에 200명이 근무하는데 우리가 당신 거 사가지고 그 작업을 하면 야, 우리는 뭐 호구인 줄 아냐? 너네 5명이 그거 야, 우리는 그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서 내쳤답니다. 그래서 그 5명 기업, 벤처 기업이 LG로 갔답니다. 또 LG에 가서 우리 어플 좀 개발한 거 있는데 이거 스마트폰에 접목시켜주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 우리 인마 LG 대기업에 응? 기술개발팀에 150명이 근무하는데 너네 5명 갖고 있는 걸 우리 보고 사라고? 이것들이 말도 안 돼. 우리는 대기업 첨단 장비를 쓰는 훌륭한 전문가들이야. 그래서 반대를 했대. 그래서 이 어플 만든 사람이 결국에는 미국 아이폰사에 가서 애플에 가서 어플을 설명해 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그때 당시 100억인가에 판매를 해서 우리나라 벤처 업체가 어플에다가 이 애플에다가 이 어플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애플을 못 만들었어요, 어플을. 그래서 아이폰에는 아직도 고스톱이 안 됩니다, 고스톱이. 아이폰은. 근데 우리나라 핸드폰은 고스톱이 잘 된다고 고스톱만 해. 고스톱이 뭐예요? 그냥 단순 프로그램 깔아놓은 거예요. 고스톱 프로그램을. 그걸 좋은 거라고 선전하는데, 사실 아이폰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안드로이드 폰은 별로 안 좋아요. 아, 그 어플이 아니라 처음에 이 어플들을 개발할 때, 예, 이건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렇게 애국애국하면서 갤럭시를 쓰지 않고 아이폰을 쓰는 게 자랑입니까? 샤크님은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야, 담배 좀 끊으라니까. 아우, 저는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담배 세금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는 얘기예요. 그게 참 바보스러운 거예요. 내가 갤럭시를 써야만 애국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저 청군 같은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문제예요. 네. 김문수를 뽑았고 이재명을 싫어하는 저로서는 좀 더 나은 우파가 되시길 바랬는데 결국 제가 말하는 말씀을 인정을 못 하시네요. 혹여나 하고 붙이바는 거면 제가 김대중 암살할 수도 있죠. 코로나 백신에 나노 로봇이 있어서 우리를 존중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유, 우리 SAL님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슬랙슬립 이게 뭐야? 이름을 잘 모르겠네. 아, 고맙습니다. 오늘 10시가 넘었는데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자, 마지막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매일 8시 반에 나옵니다. 매일 8시 반에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하고 채팅하면서 서로 의견 소통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 또 여러분들 의견 중에 반말로 하지 않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욕하지 않고 반말로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강퇴시키지 않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혜경님 멸공입니다. 일단 이제 들어가시고 내일 다시 8시 반에 나타나겠습니다. 꼭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면 돼요. 예, 논리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당연히 많죠. 천구님 의견이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이 천구님 마음에 들 리 있겠습니까? 10%도 안 되지. 하지만 또 제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 또 공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제가 2시간 동안 3초를 넘기지 않으면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이상한 얘기도 될 수도 있고 또 표현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있고 왜 녹화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의 중심은 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꼬투리 갖고 너 왜 이랬어? 너 왜 이랬어? 강선우입니까? 왜 나한테 미친년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고 틀리는 얘기예요. 예. 정보 보안 쪽으로 일합니까? 저는 옛날에 그 어플, 그다음에 정보, 인터넷, 그다음에 그 전산실 옛날에 많이, 지금도 이제 전산실은 있죠. 서버 관리하는 전산실에서 제가 조금만 뭐 얘기 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총무팀에 근무를 했는데 월급 계산을 하잖아요. 월급 계산. 월급을 계산을 제가 했는데 뭐 잔판 두들갖고 월급 얼마, 수당 얼마, 그다음에 가끔세는 뭐 10% 거기에 주민세 해가지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딱 계산 조견표에 맞춰서 계산해서 딱 세팅해서 엔터를 하면 그거를 최종적으로 전산실에서 마감을 해서 딱 서고에 놓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도.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봤는데 분명히 원본에는 내 자료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가근세가 소득세가 내 프로그램 분명히 이 사람이 25만 원을 공제를 했는데 세무서에 납부하는 서류에는 이 사람의 세금 가근세가 10,000원이야. 그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을 25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전산실에 보냈는데 최종 서류가 세무서에 갈 때 세금이 10,000원으로 둔갑돼 있어.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보 보안 쪽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아마 가셨나 보다. 가셨어. 가셨으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그 전산실 최종 마스터가 자기 소득세를 강제로 10,000원 만들었어. 10,000원. 예? 10,000원만 강제로 전산실의 팀장이 자기 프로그램을 강제로 자기 것만 10,000원으로 만들어. 그리고 엔터넷도 강제 저장을 시킨 거예요. 그게 마스터의 기능이에요. 자기 것만. 그래갖고 내가 우연하게 봐서 실장이었고 나는 이제 과장을 불렀죠. 왜 이게 틀립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 놨는데 왜 10,000원을 바뀌었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 국가 세금은 회사에서 선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먼저 떼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세금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혹시 데이터를 볼 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관리팀, 총무팀, 전산팀 그런 데만 먼저 보는데 만약에 적발이 되더라도 회사한테는 전혀 얘기 안 한다.
본인한테 주소지로 연락을 해서 당신 세금이 200만 원 1년치 계산해보니까 20만 원씩 240만 원을 덜 냈으니 한 달 이내에 내면 20% 할인해 주겠다. 내시오. 그러면 240만 원 20% 할인해 주면 50만 원 할인받고 걸리면 낸다 이거예요. 그렇게. 회사는 모른다 이거지. 왜? 개인한테 통지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런 제도도 있구나. 나는 왜 그게 안 됩니까? 했더니 마스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맨 마지막 마스터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 서버는 내가 운영하는 사람은 절대 이걸 건들 수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어느 단이 10단까지 있어. 근데 나는 11단을 만들고 싶은데 나는 이 11단을 못 만들어. 근데 서버를 개발한 사람은 11단을 그냥 한 단 더 올려놓으면 돼. 그 프로그램으로. 근데 운영하는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개발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 보안이 되고 다 좋은데 그런 행위를 하면 범죄 행위라고 얘기하죠? 범죄 행위라고. 그렇게 하면 범죄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얘기지. 아예 원천적으로 못 한다는 개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중고 자동차 시장에 갔는데 그 자동차가 뭐 3만 밖에 안 뛰었어. 그래서 이거 한 10만 뛴 거를 3만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매다기를 10만을 3만으로 꺾을 수도 없지만 만약에 꺾어도 구속됩니다. 그래. 40만 킬로 뛴 거를 3만으로 할 수가 없대. 없지만 만약에 하면 구속된대.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된다는 얘기요. 다 된다는 얘기. 이해가 가요? 전자투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중국 단둥에서 만들어져 사온다는데 그 실체를 알고 계시면 듣고 싶습니다. 전 전혀 몰라요. 저는 그, 그, 우리 구호님은 그건 내가 전혀 처음 듣는 얘기, 네, 그쵸. 불법이고 하면 안 되죠. 원천적으로 시도 자체를 막을 수 없죠. 다만 그 시도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요. 저도 강도질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선관위의 그 서버도 아예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 해커든 마스터든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참 묘한 게 다른 것은 후에, 다른 것은 쿠팡처럼 후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 대통령 선거나 무슨 국회의원 선거하고 투표를 하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 딱 발표가 나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밀봉을 해놓고 개봉을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가 됐는지 가짜가 됐는지 가짜로 투표를 했는지 그걸 못 보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아마 전 뭐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됐나 모르겠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로.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당연히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선관위에 있는 서버가 신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그게 불법이다 아니다가 그걸 떠나서 신의 영역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서버인데 왜 한 번으로 끝내냐 이거지. 급조된 3시간 만에 착 해서 뭐 당선됐습니다 하지 말고 그러면 당선 임시 해놓고 그리고 뭐 3일이 됐든 이틀이 됐든 광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수개표 하는 인류가 태어나서 모든 게 하나 둘셋넷 돼지머리 신 거 못 봤습니까? 맨날 자기부터 쉬면서 11마리 쉬는 거 그리고 또 11마리 쉬는 거 왜 10명인데 왜 11명이냐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게 가장 원시적인 거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3시간 만에 뭐 빨리 알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4.19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승만도 그때 부정선거 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부정선거가 없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똑똑해서 부정선거가 없습니까? 지금은 뭐 전산장비가 좋아져서 부정선거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아까 몇 가지 눌렀지? 자, 2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도 현장 광장 개표 같이 그렇게 수개표 변해야 한다는 망정 의견은 동일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 번 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진짜 신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원뜻은, 예, 원뜻은 그냥 자유대한민국이 그냥 이 상태에서 좀 더 우리가 뭐 선진국 가는 턱 밑에서 주저앉으면 정말 전체주의로 국민들 하향 평준화 시켜놓고 독재가 되는 건 뭐 책에도 나오잖아요. 어려운 나라일수록 독재가 강화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신 모두가 다 잘 살면 다 훌륭한 사람이 많으니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총리가 수모하면 사임도 하잖아요. 총리가. 전 총리는 스스로 사임했잖아요. 아유, 훌륭한 후임들이 있으니까. 그런, 진짜, 그런 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서 못 미치고, 최태원 SK 회장이 그 얘기 했잖아요. 대한민국 앞으로 5년이 중요하다. 경제 성장 0%다. 이제는 하향세로 가는데, 대한민국의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진다. 대기업, 기업, 법인세를 24% 있는 것을 25% 올려놓고 어떻게 경제인들한테 경제활동 잘하라고 기업에 사람 많이 뽑으라고 합니까? 세금은 대기업에서 뭐 지금도 정책이 그거잖아요. 뭐 대기업 다 깎아내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